폰이 있었어? 미안하다. 안개 깨버렸어? 네. 왜? 탈부착이에요, 탈부착. 탈부착이야? 기다려줄게. 아니, 안 돼요. 그럼 수업을 듣는다는 소리 안 듣는다는 소리야? 알았어요. 자, 이 문제부터 설명한다겠죠? 맞죠? 얘가 이 집합의 이름은 원소가 X인데 X가 A의 부분 집합을 원소라는 집합이에요. PA는. PA 보통 요즘 PA라 쓰고 과거에는 막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의 A 제곱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표현하고 의미가 다를 수가 있어요.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분명 설명을 해줘야 돼. 이게 뭔지. 알겠어요? 됐어, 안 됐어? 우리가 약속하는 기호, 공식적인 약속인 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통용되는 약속이 하나가 있고 우리 암암리에 약속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건 조심을 해야 돼요. 뭔 말이야, 알겠어? 왜냐하면 용어라는 것이 문자라는 것은 여기다 써먹고 저기다 뭐 써먹었단 말이지. 헷갈리면 안 돼. 됐어? 대표적인 예가 이제 수원을 공부를 다 했나? 규리 수원 했냐 다? 도대체 너 중3 아니야? 고등학교 갈 거지? 수열에서 시그마 A, K, K가 1부터 N까지가 있는 이 표현이 있을 거고 얘를 S, N이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 됐어? 왼쪽 표현은 약속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 왼쪽 표현은 약속이 된 거야. 다시 말해서 이거는 룰이야, 룰. 됐어? 오른쪽 표현은 약속이 안 된 겁니다. 그럼 요놈을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만 SN을 쓰는 거야. 근데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SN을 표현할 거라고. 잉크가 더 많이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았어? 우리는 이렇게 하자는 거지. 공식적으로는 얘가 SN이라는 것은 다른 데 써먹을 수도 있다 이거지. 그때 헷갈려. 그때 헷갈린다고. 그럼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SN은 합의 표현할 때 SN이고 뭐 넓이도 S를 쓰잖아. 됐어요? 합도 S를 쓰고 합의 S는 뭐 썸임 써. 합의 뜻하는 인티그럴도 거기서 갖고 온 문자야. 알았어요? 이게 넓이를 나타낼 때 쓰고 합을 나타낼 때 S를 쓰니까 얘는 공식적인 약속을 하니까 우리가 그때 설명을 해줘야 돼. 얘가 SN이라고 설명을 해줘야 SN을 쓰는 거야. 딴 데 써버리면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가 내가 알고 있는 문자가 딴 데 써먹었어. 그러면 그 머리를 바꿔줘야 된다고. 아니 문자를 바꿔버리든지 생각할 때.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얘도 하나 이름이야. 이름이야. 이게 거듭적 형태가 아니라. 근데 그게 헷갈리니까 이제는 얘를 바꿔서 보통 이걸 많이 써버립니다. 일부책. 요즘 다 대부분 PA를 쓰지만 일부책은 그냥 P라는 것은 그냥 갖고 온 거야. 다른 이유는 없어. 그냥 문자 F야. 여기를 P야. F로 써도 상관없고. 알겠어요? 근데 이런 기호가 나오면 이거는 그냥 이름일 뿐이다. 이런 생각하면 됩니다. 이 A하고 이 A가 연결이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부분 집합을 원소라는 집합. 그러면은 A가 있으면 부분 집합을 A가 이렇게 있으면 얘의 부분 집합은 쓰면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을 원소로 한다. 이래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분 집합에 관한 내용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부분 집합의 개수가 나오잖아. 개수가 몇 개지? 2의 제곱개지. 2의 NA 맞나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PA의 원소가 부분 집합이니까 2의 NA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맞습니까? N, P,
A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2에 N P A입니까? P A 자리 P A를 넣었으니까 다시 N P A는 2에 N A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다시 말해서 PA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는 이 원소들이 뭐냐는 질문이 나올 거고 이건 제일 쉬운 문제고 알겠어? 그 다음에 표현들 얘가 원소가 되냐 부분집합이 되냐 이런 표현들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이론적으로 첫 번째 문제는 원래는 이게 나오겠지. 보통은 이렇게 나옵니다. A가 PA의 원소이냐 부분집합이냐 어떤 게 맞습니까? 위에 보면 되잖아. 일단 모르면 써봐야지. 이렇게 A는 이거잖아. A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지. 들어있지. 위에는 맞고 밑에는 틀립니다. 이제 뭐라 했어 내가 얘를 지우고 여기 1, 2가 여기 들어있는지를 보는 거야. 원소가. 그렇지? 없죠? 그래서 얘는 맞고 얘는 틀리다. 이게 첫 번째 문제로 나오고 이게 좀 쉬운 문제는 이게 나올 거고 좀 어려운 문제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 나오겠지. 첫 번째 이론은 이거고 두 번째 이론은 이겁니다. PA랑 PB를 교집합을 시켰어. PA 교 B의 관계 여기다가 B를 한번 써줄게요. B를 그냥 간단한 A를 써볼게요. 1, 3을 써보겠습니다. 여기다 쓸게. 비교할 수 있게 0, 1, 3, 1, 3 맞죠? 오케이 맞죠? A 교비는 뭐야? A 교비는 1이죠. 1 부분집합은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두 개가 같다는 것이 이해됩니까? 이건 간단한 이시야. 실제로는 뭐 원소를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이거 다 쓰려면 힘드니까 간단히 보여주려고 쓴 겁니다. 세 번째로 교가 나왔으면 당연히 합이 나오겠죠. 어떻게 돼? 같아? 얘는 몇 개야 기본적으로? 4개? 얘는 몇 개야? 4개? 합하면 공통분이 있어 없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 엄마 이해되니? 그럼 합하면 개수가 같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네. 얘는 몇 개야 근데? 요거 합집합 몇 개 현재? 3개잖아. 얘의 개수는 정해졌어. 그러지? 당연히 누가 개수가 더 많아 그러면? 얘가 더 크거나 같겠죠. 개수가. 그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되겠지. 하지만 어떤 관계는 있냐면 포함 관계는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기억은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기억은 A를 B가 포함하고 있어. 그럼 그 A의 부분집합, B 부분집합이 당연히 A 부분집합을 갖고 있겠지? 형태상. 한번 써보면 되지. 1, 2, 1, 2, 3 써보면 되겠지? 니은 설명됐고 이것도 설명이 됐네요. 됐어요? 우리가 2의 m제곱하고 2의 n제곱하고 부분집합의 개수가 지금 현재 쓴 거야. PA하고 PB를 개수를 썼다 생각하면 되겠지. 두 개를 더했는데 2의 L제곱 ABC 쓸 거야. 이게 같을 수 있나요? 같을 수 있어? M, N, L은 자연수입니다. 그러겠지? 원소 개수니까 보통. 같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냥 한 거야 이렇게 그냥 흔들린 거야? 2, 2, 3. 2, 3 또 어? 1, 1, 2 또 3, 3, 4 그럼 이제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니? 어떤 규칙이야? M이랑 N이랑 같다. 와우 그 어려운 걸 알아버렸네. M하고 N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L은 하나가 더 크겠죠. 이때만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지? 이것밖에 없어. 그건 왜 맞냐? 또 다른 거 있어? 없어요. 왜? 중요한 건 이런 거지. 우리가 찾은 것은 있다고 봐. 못 찾은 거는 없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러지? 포켓몬 찾으러 돌아다녀 봤어? 안 다니면서? 내가 못 찾은 거 포켓몬 찾아 돌아다녔냐? 안 해봤냐? 아이, 그 세대가 아니냐? 몇 년 전이야 지금 따지면 5, 6년 전에 그 포켓몬 찾으러 돌아다니다 떨어져 막 낭떠러리 떨어져 죽고 막 포켓몬 나들이 그 들어본 적 없어? 없어? 아, 모르구나. 너희 그런 세대가 아니구나. 6년 전에 몇 학년이냐? 초등학교 3학년 정도면 찾아 돌아다닐만 하는데 6년 전인가? 더 됐나? 8년 됐나? 모르냐? 지금도 찾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 있기는. 그 포켓몬이 좀 비싼 포켓몬, 비싼 포켓몬도 모르겠구나.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명소회가 비싼 포켓몬들 많대. 명소회가 세계 가깝게. 그럼 우리나라 명소 중에는 일단은 서울이 명소겠지. 전 세계 봤을 때는 서울에 좀 비싼 포켓몬을 많이 깔아놨는가. 그래서 서울로 가. 그거 찾으러 애들이 초딩, 중딩, 고딩 막. 그리고 여기 이 동네 근방 중에 명소가 어디냐면 저기 소피아 고등학교. 수피아 고등학교가 역사가 좀 있는 건물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건물이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 거기에 포켓몬이 있다. 뭐 그러니까 그 뭐 유명한 막 그 세계적으로 보면 유명한 뭐 절벽이나 폭포나 있을 거 아니야. 포켓몬 이렇게 보다가 핸드폰을 보면 이렇게 들면 포켓몬이 있어. 막 찾으러 가다가 갑자기 운명을 달리하고 이렇게 하는 애들도 사람들 있어. 뭔 얘기하다가 다른 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찾을 수 있어. 예, 내가 찾을 수 없다고 해서 그게 없는 건 아니잖아. 명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단어. 알았어요? 잘못된 것을 하나 찾으면 감사하겠지만 못 찾는다고 거짓은 아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거짓이 되는 예시, 반예라고 하죠. 그거는 나올 때마다 항상 공부를 해놓은 게 좋아요. 모든 파트에 반예가 되는 것은 공부를 한 번씩 더 해야 돼. 기록을 해놓고 이게 반예가 되더라. 반예가 되더라. 그거 하나 찾는 것이 중요하거든. 왜냐면 참임을 보여주는 것은 얘를 다 생각해야 되잖아. 그러잖아. 너희들 다 넣어봐야 돼. 인간인가 아닌가, 외계인인가. 그렇지? 한 명만 찾으면 돼. 유진이가 외계인, 그러면 거짓인 걸 찾았잖아. 근데 몇 명을 넣었는데 다 인간이야. 근다고 해서 다 넣어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반야 한번 나오면 얘는 반야가 돼. 유진이 넣어보면 돼. 외계인이야. 이래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증명을 한 번씩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M하고 N이 다르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N이 더 크다고 볼게요, 일단. 그러면 얘를 2의 M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나요? 1 플러스 2의 N-M입니까? 일단 N-N은 당연히 뭐겠어? 자연수겠지. 2의 거듭제곱. 이죠? 얘는 뭐야? 짝수. 더하기를 하면 홀수. 오른쪽은 얘는 홀수. 얘는 짝수. 당연히 다르겠죠. 증명이 된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연산이 나오는 것 중에 우리가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10제곱
사실 얘는 수요를 배우면 뭐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요를 배우지 않아도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3은 계산을 못해. 3은 계산 못해. 3의 10제곱 해본 적 있어? 없지. 2의 10제곱 해본 적 있잖아. 그러지? 실제 계산해서 풀 수 있는데 3은 못합니다. 알겠어요? 얘는 계산을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그렇지? 2하고 누구랑 더하면 2랑 더하면 2의 제곱이 되지. 이렇게 더하면 세제곱. 이렇게 4제곱. 이렇게 더하면 10제곱인가요? 잠깐만. 그러면 얘는 뭐야? 저기 가서 공부해. 소민아. 네. 저 방 가서 공부해. 네. 2의 10제곱 마이너스 2 맞나요? 2의 10제곱이 아니라 2의 11제곱 마이너스 2. 알아두세요. 한 번씩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해됐어요? 뭐 여기가 추가될 수도 있어. 뭐 2이 추가될 수도 있어요. 1 추가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더하기 1을 하면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러면 1 빠지겠지? 요 계산법은 이제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지. 이거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집합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 알았어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거듭적이 나온 것은 부분 집합의 개수 세는 내용에서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연산적인 부분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집합은 요 정도 하고 뭐 설명은 또 있는데 다음에 한번 공부를 하세요. 자, 명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명제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용어가 좀 많아요. 쓰이는 이름들이 많아. 다 알고 있어야 돼. 알았어요? 중요한 용어들 밑줄 그으면서 체크를 해볼게요. 명제. 명제는 명확해야 돼. 명확해야 돼. 참 거짓이 명확해야 돼. 그러지? 명확하지 않은 것은 거짓입니다. 수학에서는 사실 좀 형용사적인 게 있잖아요. 형용사 특징. 예쁘다, 크다, 작다. 이런 용어들은 다 안 맞습니다. 알았어요? 확실해, 확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 표현은 기본적으로 약간 확실한 표현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약간 비인간적이지 우리가. 수학이나 학문이 그래.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확실해요. 그래서 사고를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수학을 잘하면 사고가 확실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수학 잘하는 사람이 똑똑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단점은 뭐겠어요? 인간적이지 못하다. 내가 인간적이지 못해. 인간적인가? 유준아 인간적이 아니야. 수학을 못한다 소리잖아. 이제 못해요. 내가 못한다 소리구나. 미안하다. 이런 말들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순서입니다. 순서. 명제는 순서가 있어. 수학은 순서가 있어. A에서 B로 갈 수 있지만 B로 A로 가면 안 돼. 안 된다고는 아니지만 A에서 B로 갈 수 있냐 B에서 A로 갈 수 있냐 요거는 중요한 사실이야.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야. 우리가 1 더하기 2는 3인데 얘를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것이 있고 못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수학에서 좀 어려운 내용이야. 명제에서 어려운 내용이 그거야. 그러지? 왜냐면 그 전에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를 알려주면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친구들은 수학을 잘해지는 거고 이걸 알려주면 이것만 하는 애들이 있어. 단순한 애들이지. 유준아, 그러지? 그러잖아. 저 유준이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그런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명제의 모습, 명제적인 생각이야. 앞으로 갈 수 있지만 뒤로 가면 안 돼. 앞으로 갈 수 있는 것과 뒤로 갈 수 있는 것을 잘 이해를 하는 사람이 수학을 좀 잘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너희 수학 공부를 할 때 하나를 공식을 A에서 이렇게 해서 B로 넘어갔잖아? 그럼 B에서 A로 생각을 해놔야 돼. 그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거든.
이게 넘어갈 수 있냐 없냐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 2의 m제곱 곱하기 2의 n제곱은 2의 m 플러스 n제곱이잖아. 맞나요? 맞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알려주면 얘를 이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을 정립을 하는 친구들이 수학을 좀 더 잘해지는 거야. 항상 이게 하나의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런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데 이것이 안 보이는 친구도 많다는 거지. 사고적인 부분입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명제를 배우다 보면 이게 이제 완전히 혼동이 되는 거지. 왜냐면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무조건 되는 건 아닌 경우도 많다는 거지. 문장을 바꾸면 안 돼. 수학은 문장을 바꾸면 안 돼. 바꿨을 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생각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 명제가 어려운 점은 그거야. 알겠어요? x가 1보다 크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이야? x가 1보다 커. 그럼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 x가 1보다 커.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첫 번째는 맞아? 두 번째는 틀려? 요게 지금 현재 맞습니다. 위에 건 참이고 아래 건 거짓이야. 그런데 우리는 마치 얘랑 어째? 다르잖아. 다르면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명제를 공부한 이상, 명제 공부할 때만 이거 사실 이걸 엄밀히 생각하지, 다른 파트에서 갑자기 이 문제가 튀어나오면 원래 내가 알고 있는 것은 x가 1보다 컸어. 근데 얘가 1보다 크거나 같다고 말을 해. 그럼 다른 표현이잖아. 그래서 거짓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이게 좀 명제에서 어려운 말이야. 명제 공부할 때는 다 알아. 이등변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야. 맞아? 틀리잖아, 이 새끼야. 뭘 맞아, 저이씨. 저이씨. 이건 맞아? 그러지? 이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러지? 그럼 정삼각형을 주고 이런 질문 없겠지만 다음은 무슨 삼각형입니까? 물어봤어. 정삼각형 주고 이건 무슨 삼각형입니까? 그래서 1번은 A는 요 정삼각형이라 말했으면 뭐 당연히 맞겠지. 근데 B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근데 우리가 고를 때 고르냐 안 고르냐 이거지. 요게 좀 어려운 거라는 거야. 알았어요? 이걸 가지고 이게 약간은 조심해야 돼요. 이건 무슨 삼각형이냐 물어봤을 때 정삼각형은 고르겠지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요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럼 고를 거냐 안 고를 거냐 이거야. 누군가는 맞았다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틀렸다 할 수도 있어. 이거는 그때 상황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만 고르라면 정삼각형 고를 거고 모두 고르시라면 이거는 애매해진다 이거지. 명제적으로 보면 이등변 삼각형도 맞습니다. 있잖아 이등변 삼각형이. 직각삼각형 이건 없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생각을 명제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이해됐어요? 좀 다른 표현 해줄까? 얘가 1보다 큰데 0보다 크다겠어. 그럼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죠. 1보다 큰데 0보다 크다고 말했어.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인가요? 이게 이런 것이 조심해야 돼.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야. 근데 말했잖아. 이게 표현이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명제 쪽에서는 사실 이걸 좀 더 고민을 해. 말했잖아요. 명제에서 고민하는데 다른 파트에서 나오면 고민을 잘 안 해.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알겠어요? 이거를 갖고 선생님이 의도한 사람도 있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뭐 잘못된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참거짓에 대한 생각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참거짓에 대한 얘기는 명제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고, 참거짓을 알아내는 방법 연구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파트가 명제 파트고, 그 전에 명제는 용어가 많으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써먹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명제에서 많이 나온 얘기가 조건입니다. 실은 조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약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조건이라는 단어가. 너희들뿐만 아니라 다 약해. 왜? 명제에서 조건이라는 단어를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요 조건이라는 단어는 쉽게 생각하면 모든 내용들이 다 조건이야. 하나하나가 다 조건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뭐 조건. 그냥 나오면 다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문장, 식, 상황 다 조건입니다. 됐어요? 여기서 이제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을 결정할 수 있는 문장이 또 뭔 말인지 모르겠지 잘. 변수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을 결정할 수 있는 문장도 힘들어. 알았어요? 쉽게 생각하면 나온 말이 있으면 무조건 다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대신 이제 조건을 끊어서 읽을 수가 있어야 돼. 끊어야 돼. 잘 끊어야 돼. 하나의 문장에서는 조건이 2개 나올 수도 있고 3개 나올 수도 있다. 알겠어요? 이게 각각도 조건이라는 말을 하고 전체도 조건이라는 말을 할 수도 있다 이거지. 끊어서 각각이 조건일 수도 있고 다 조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조건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실은. 근데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설명 자체도 쉽지 않을 거고.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정도만 하자. 명제가 다음에 가면 P이면 Q이다는 용어가 뭐 명제가 있잖아 이렇게. P이면 Q이다. 그러면 얘도 조건, 얘도 조건이에요. 알겠어요? 네. 이해됩니까 실은? 얘도 조건이고 얘도 조건이야. 됐습니까? 네. 자, 진리집합. 이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고 꼭 기억을 해야 돼. 조건이라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실은 봐도 이게 뭔지를 몰라 사실은. 하지만 진리집합은 중요한 단어야. 진리집합이라는 것은 조건하고 진리집합은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건하고 진리집합하고 어쩐다고? 똑같은 말이야. 이해됩니까?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조건 P의 진리집합이라고 말한다고. 이 조건이라는 단어는 이제 어려운데 진리집합이라는 단어는 약간 조건을 좀 형상화시켰다 생각하면 돼.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놨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조건이라는 애를 이 조건 P라는 것을 형상화시켰고 Q를 형상화시킨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형상화된 내용이니까 우리는 이 진리집합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겠다 이런 거지. 뭐 결론적으로는 실은 이런 포함 관계를 알아내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야 참 거짓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명제의 참 거짓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돌아가 볼게요. 얘하고 얘는 누가 포함하고 있지? 1보다 크다 0보다 크다. 1보다 크다 0보다 크다. 포함하고 있죠? 형상화가 된 겁니다. 일단. 그래서 명제가 참임을 알 수 있다. 얘는 이렇게 포함하고 있죠. 이 명제는 일단 거짓이야. 알겠어요? 명제는 거짓이고 역은 참이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진리집합이라는 단어는 중요할 거고 얘랑은 똑같은 말이라고 일단 그렇게 인정을 하자 이거지. 알겠습니까? 이 명제가 나오면 진리집합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겠죠? 다음은 부정입니다. 부정은 단어도 어려운 단어예요. 부정도.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부정은 용어가 2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렇지? 2가지 뜻이 있어.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쉽게 말하면 아까 말했잖아. 조건의 단어는 어려운 단어니까 당연히 부정이라는 단어도 조건의 부정이잖아. 이게 당연히 조건이 어려우면 당연히 부정도 단어는 어렵겠지. 근데 형성화 시켰어. 집합으로. 형성화 시켰지. 그럼 부정이라는 단어를 형성화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P의 여집합이야. 부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좀 더 느낌 편하지. 부정이라는 단어를 P의 여집합이야. 당연히 여집합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 전체가 있어야겠지. 여집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체라는 말이 무조건 따라와야 돼요. 전체가 없으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알았어요? 전체가 있고 부정. 그 외에 전부 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부 다. 부정의 뜻은 그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말은 이게 우리가 표현하면 쉬운데 말로 하려면 어려워. 명제의 특징입니다. A, B, C가 있어요. 얘는 뭐 전체인지는 알겠지? A의 부정은 B하고 C입니다. B랑 C를 합쳐야 돼. C의 부정은 A랑 B랑 합쳐야 돼. 우리가 생각할 때 조심할 사항입니다. A의 부정은 B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나머지 다. 알았어? 이게 집합으로 보면 쉬운데 이 말로 하면 어렵다 이거지. 한 명이 결석을 했어. 한 명이 결석을 했어. 부정은 뭐야 그러면? 한 명이 결석해서 부정이 뭐야?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결석하지 않았어. 한 명이 결석을 한 거의 부정은 한 명이 결석한 거는 아니야. 더 쉬워지냐 어려워졌냐? 말이 더 어려워졌지. 그러지. 이 부정의 단어가 어려운 이유가 그거야. 한 명이 결석한 건 아니야. 그럼 몇 명이 결석한 거야? 0명 결석할 수도 있지. 2명 결석할 수도 있고 3명 결석할 수도 있고. 맞네. 한 명이 결석한 건 아니라는 말은 0명이 결석할 수도 있고 2명이 결석할 3명, 4명, 5명 많다고 다 결석할 수도 있고. 알겠어? 그래서 이 말을 언어적인 부분은 좀 어렵다고 표현해. 그거를 주의해야 된다고. 알겠죠? 어려워요? 생각을 해야 돼. 말은 부정은 그대로 뒤집어서 말을 하면 되는데 언어적인 부분 분명 어려우니까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지? 식을 우리가 풀 때는 한 명이 결석했다가 편할 거야. 0명이 결석했다, 2명, 3명, 4명이 결석했다가 편할 거야. 한 명이 결석했다가 편하겠지. 조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지. 그렇지? 이것은 우리가 표현 자체가 부정으로 문제를 풀었다고 말을 하지만 부정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다고 했잖아. 여집합은 좀 편하겠지. 그럼 여집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거지. 됐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여집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고 말하진 않아. 여사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고 표현한다고. 그럼 여기서 좀 단어 하나 또 나왔네. 뭐라는 단어가 나왔어? 사건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 사건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지? 어디서 들어봤어? 확률에서 들어본 단어입니다. 그러지? 근데 우리가 대화는 나눠야 되니까 말을 해야 되잖아. 한 명이 결석했다가 말이 편하고 0명, 2명, 3명이 합집합이잖아. 많잖아. 그렇지? 요걸 질문해도 한 명이 결석했다고 해서 문제를 풀 거고 한 명이 결석했다고 한 명이 결석했다고 문제를 풀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사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사건이라는 단어와 집합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다 이거지요. 다음에 확률 공부하면 좀 그걸 공부해요. 사건과 집합은 또 같은 용어다 이렇게 된 거지. 100%는 아닙니다. 선생님 지금 말하는 것은 이퀄 관계는 아니야. 유사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유사. 알았어? 유사야 유사해. 알겠어?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다 이거지. 조건이라는 단어도 어려웠단 말이지. 어려운데 집합이라고 말하면 좀 편하단 말이지. 형성화 시켰으니까. 사건도 마찬가지. 집합으로 형성화 시키면 된다고. 근데 우리가 용어를 다른 용어를 쓰고는 있지만 유사한다 연결을 시키면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 수학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잖아. 기존 단계가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1단이 별로 안 좋으면 2단 힘든 거야. 유준아 그런다고 그러지. 1단 힘들면 2단 힘든 거라고. 근데 1단이 안 되는데 2단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1단이 어느 정도 단단해야지 2단의 의미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올라갈 때 편하다고. 마음이 편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 근데 계속 안 좋은데 계속 올라가면 부실하게 올라가. 언젠가 무너지겠지. 알았습니까? 이게 항상 좀 눌러가면서 쌓아가면서 가야 돼.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뒤쪽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지? 물론 위쪽 공부를 하다 보면 아래쪽 공부를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러지? 내용이 반복적이라고. 반복적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유준아 74? 와 그거 나 언제 외웠어? 봐봐 언제도 모르는데 지금 알고 있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야. 왜? 계속 누적을 시켰기 때문에 73, 28 습관적으로 나온다. 그러지? 유준아 23, 22 23, 22. 봐봐 23, 22 이렇게 말하는 것은 74, 28 나왔는데 23, 22면 23, 22? 예? 이렇게 나오는 것은 504, 504. 506? 506. 됐어. 이거는 습관이 안 된 거야. 습관이 안 된 거라고. 그러지? 어느 정도 습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습관이 안 되는 것이 있겠지. 습관이 안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직 모르거나 아니면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오케이? 찾아내겠지. 그걸 외우고 있는 사람 어딨어. 그러지? 루트 2. 루시. 아, 1점. 1점. 어. 와. 우리가 외워야 될 건 좀 외워야 돼. 기본이 되는 건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기본이 되는 건 외워야 돼. 루트 2, 루트 3 외워줘야 되고 로그 2, 로그 3 외워줘야 돼. 자, 다음 부정에 대한 얘기는 했고 표현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낫피라고 있습니다. 맞죠? 낫피라고 있습니다. 집합으로 따지면 여집합이니까. 그래서 부정이 나온 이유는 다음에 이제 뒤에 뭘 이용할 거냐면 대우법을 또 이용하죠. 대우법. 그래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문제 풀 때 우리가 이 사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문제가 힘들면 뒤집어서 문제를 풀겠다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그리고 뭐지? 무슨 게임이지? 그 마피아? 마피아 게임은 뭘 찾는 거지? 범인을 찾는 거지. 그렇지? 범인을 찾는 거잖아. 사람들 다 죽이면 범인이 나타나게 돼 있어. 그렇지? 근데 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 다 죽이니까 범인 한 명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근데 그 범인을 찾기 힘들어. 그럼 사람 다 죽이면 돼. 그러잖아. 이 됐어 안 됐어? 유진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유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유진이 어째? 창문 던지면 되잖아. 그러잖아. 근데 유진이 던지기 힘들어. 이유가 있겠지만 나머지 애들 다 던져버리면 돼.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OC1하고 OC4가 같다는 말이에요. 5명 중에 1명을 골랐어. 5명 중에 4명을 골랐어. 라는 똑같은 언어적인 부분 다르지만 똑같은 상황이다 이런 말이지. 그러지? 내가 달리기 선수 우리 반에서 달리기 선수를 1명 고르라 그래. 그럼 잘하는 1명 고르면 되겠지. 그럼 못하는 4명을 골라도 된다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수학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는 게 맞아요. 항상 한 번 더 고민해. 그래야 늘어 실력이. 자기도 모르는 사람.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사람, 좀 열을 알려줘도 열만 아는 애들이 있지. 물론 열을 알려주면 열만 알아도 돼 수학은. 그러지? 근데 이제 하나를 알려줄 때 열을 아는 친구하고 열을 알려줄 때 열을 아는 친구들은 당연히 상황이 달라지겠지. 유준아 그러지? 생각, 사고 인생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옛날에 이제 철학적으로 따지면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고 우리 말을 해. 수학 내용 읽어보면 우리 사실 피부로 와닿지는 않지만 와닿지는 않잖아. 사고에 큰 도움이 돼서 인생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된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학이다 만다고. 과학의 시작은 수학이다 막 이런 말들이 있어. 그렇지? 과학은 뭔데? 과학은 현실이야. 과학은 세 개야. 현실이고 세 개야. 근데 그 근간이 되는 게 수학이 되는 말하는데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우리한테 피부로 와닿는 건 말은 뭐야? 수학을 잘해야 대학교 잘 간다. 이게 피부로 와닿는 거지. 그러지? 그러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수학을 잘하면 똑똑하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겠지.
응? 여튼 그렇더라 이거야. 열심히 해. 그래서 부정에 대한 용어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같다, 같지 않다. 이고 또는 크다, 작거나 같다. 어떤 모든 대표적인 놈 쓴 겁니다. 뭐 공유. 공유? 알았어. 알아 공유? 알았어. 유공 알아 유공? 유공은 모르지. 아 유공은 몰라. 그러면 둘 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선택하는 게 좋겠지. 둘 중에는 누구 선택하는 게 좋겠어? 맞지? 우리가 그러잖아. 보통 맞다 맞지 않다는 맞다를 고르는 게 맞지 보통. 이것 또는 뭐가 편해? 이거. 크다 작다 작거나 같다. 둥어 있는 게 편합니다. 둥어 있는 게 좀 편해. 어떤 모드는 모든이 편합니다. 공유는 뭐가 편할 것 같아? 공? 상관없지만. 자, 얘가 이제 우선권을 준 거지. 실은 우선권을 준 거지. 얘를 풀지 말란 소리는 아니야. 이해됐어요? 근데 얘 중에 그래도 조금 편한 내용이 있는데 불편한 내용들은 무조건 불편하면 바꿔라 이거지. 불편하면 바꿔. 바로 풀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문장이 나왔을 때는 얘네들로 한 번은 풀어봐야 돼요. 그 불편함을 느끼면 바꾸겠지. 하지만 무조건 바꾸는 건 아니다. 무조건 바꾸는 건 아니라고. 왜냐면 부정이 일단 부정을 해야 되잖아. 부정이 어려울 수가 있어. 왜 부정이 어려워? 전체를 알아야 되거든. 부정은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전체를 잘 몰라. 그럼 부정할 수가 없는 거라고. 이해됐죠? 그래서 부정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부정을 알면 사용을 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걸 느껴야 되는 게 두 가지 방법 다 풀어봐야 됩니다. 알겠어요? 직접 풀이하고 이제 그래서 부정을 위해서 문제 푸는 거. 다음 참거짓이란 용어는 뭐 혹시 다른 책에서 일어나서 한자 용어입니다. 한자 진위 참진 거짓 위자입니다. 알았어요? 진위 똑같은 말인데 요즘은 진위라는 단어보다는 참거짓이라 많이 쓰니까 혹시 나오게 되면 그렇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고. 자, 명제에선 기호 P이면 Q이다 라고 있고 P이면 Q이다 이 두 줄 화살표는 참을 의미합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알겠어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P이면 Q이다가 참인데 양쪽 화살표는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다. P하고 Q는 똑같은 말이다. 똑같은 말이다. 똑같은 말이라는 것은 표현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똑같은 말이다. 이게 표현이 이런 표현도 있고 저런 표현도 있다 이런 말이죠. 됐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다. 세 개의 조건이 있네요. 세 개의 상황이 있습니다. 됐어요? 다 똑같은 말인가요? 모든 걸 고개로 그렇게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하는데 입이 살아있는데 입 말해야 되는데 세 개 다 똑같아요? 거수 세 개 다 똑같다. 손이 없어? 발 뭐야? 그러면 세 개 다 똑같은 건 아니다. 손 뭐야? 발 이런 신발 다 같은 말이야. 규리야 다 같은 말이야.
그것도 또 똑같아. 다 표현법이 다 똑같단 말이야. 뭐야 뭐 씨. 뭐 차 타면 일본 고향이야? 어? 일본 고향 알아 몰라? 차 타면 맨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그거는 다 같냐? 얘는 같지 않습니다. 갔다 와 맞고 왔죠 맞고. 누구랑 같아요? 누가 다르죠? 제일 쉬운 편이 얘가 제일 쉬운 편이잖아 우리가. 대놓고 알려준 거잖아요. 대놓고 알려준 거야. 그렇지? 얘는 사실 따지면 아까 말했던 명확하게 보이는 진리집합 같은 내용이고 얘는 조건을 알려준 거야. 그러지? 얘도 조건이고요. 얘 둘은 같습니다. 얘는 달라요. 달라요. 왜? 왜? 그렇죠. i하고 1. i하고 1. 됐어요? 그래서 뭘 찾아야겠어? 허수라가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찾아야 됩니다. 아니 얘는요. 얘는 뭐 대놓고 알려줬으니까 뭐. 얘는요. 절대값은 실수만. 부등식은 실수만. 등식은 다 허수도 포함됩니다. 등식은 허수 포함되고 부등식은 실수만. 알겠어요? 실수만. 이해됐죠? 함수도 실수만. 엄밀히 따지면 함수는 실수만 하자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거고 수직선은 실수만 확실합니다. 이 실수라는 단어가 우리가 어디에서 들은 단어냐면 실자 있다 이거지. 현실이다 이거지. 실제로 보인다. 표현할 수 있는 수는 표현할 수 있는 수가 실수잖아요. 이 부등식은 수직선에 표현하고 함수는 평면의 좌표 평면을 표현한다. 그러 봤을 때는 이제 실수 개념이고 함수의 언어적인 표현은 허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보면 표현하냐 안 했냐의 차이겠지. 수학적으로 넘어가면 실수가 있는 거고 얘는 등식일 때는 허수도 포함된다. 이건 조심해야 돼요. 하나 문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누굴 찾아야 돼? 실수란 단어를 무조건 찾아야겠죠. 실수란 단어를 찾으면 이 셋은 똑같은 말이 되겠네. 알겠어요? 뭔 얘기가 될 것 같은 거 같지? 이 말에 대해서 얘기는 하는 거네. 같은 말. 똑같은 말인데 표현은 좀 다르다. 그럴 수가 있겠죠. 모든은 전체를 말하고 있고 모든은 전체. 이 말은 중요하네요. 자, 모든과 어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 유는 뭐라고요? 모두라니 모든. 맞죠? 유가 아닌 것은 모든 x에 대해서 거짓이다 이거죠. 그건 뭐야? 공이 되겠나요? 공? 어떤 있네요? 어떤 x에 대해서 p는 거짓이야. 어떤을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한 게 좀 편할 수도 있어. 하나라도 있다. 어떤 학생이 결석을 했습니다. 그는 한 명이라도 결석을 한 거야. 그러지? 어떤이라는 것은 하나라도 포함이 되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떤에 대해서 거짓이라는 말을 어떤 학생은 결석했다. 거짓이란 말은 부정의 생각이지. 그러면 모두 결석하지 않았다가 되지. 그래서 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참이란 말은 어떤 학생이 결석했다는 것은 한 명이라도 결석했다 이 말이네. 한 명이라도 결석했다는 말은 유가 되는 게 아니라 공은 아니다가 되는 거야. 한 명이라도 어떤 애는 결석했다. 공은 아니다 이 말이야. 누가 저리 시끄럽다 들어. 와, 필요 충분 조건. 자, 그래서
명제가 지금 P면 Q이다가 참은 우리는 포함관계를 설명했고 요걸 진위를 안 했네. 진위까지만 설명하고 자 진위 판단 방법의 첫 번째는 대입이야. 우리가 제일 쉽게 쓰는 방법 집어넣어보는 거야. 가정을 결론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말과 똑같은 말이 포함관계. 세 번째가 뭐냐면 반예를 통해서 포함관계에 대한 생각이 잘 안 떠오르면 포함관계가 잘 안 떠오르면 잘못된 내용을 찾아보면 돼.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되겠지. 안 되는 이유를 찾아. 이거 흐름상 비슷한데 그 중에 어떤 것이 눈에 좀 빨리 보이는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반예가 되는 부분은 이거는 형상화 시킨 거야. 진리집합이라는 것은 알겠지요. 어디를 찾아야 돼? 여기를 찾아야겠죠. 반예가 되는 것은 B 빼기 Q, P 빼기 Q, P 교 Q의 여집합 여기를 찾는 거야. 알겠어? 여기를 찾을 수 있으면 빨리 찾아라 이 말이겠죠. 네 번째는 대우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지? P면 Q이다가 참이 된다 가면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 되는 거니까 두 개가 똑같은 말이 된다 이 말이야. 그 대우를 이용해서 이용할 건데 이거는 대우를 이용한 이유가 있겠지. 좀 더 명제가 참인지를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했겠지. 그럼 부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네. 오케이? 다섯 번째는 이런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돼. 그렇지? 그냥 언어적인 거예요. 이거는 사실 수학적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설명을 안 하는데 경우가 A 경우가 있고 B 경우가 있겠죠. 경우의 수라고 합시다. 그게 얘가 더 많다. 이런 표현 안 쓰는 이유가 뭐겠어? 수학적이지 않아. 표현 자체가. 수학은 확실한다 했지. 그러지? 아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만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수학은 이제 점점 조금씩 발전하면서 뭐가 있냐면 이름을 잘 지워. 이름을 지어줘. 계속 이름을 지어줘. 그렇지? 알지? 이름이 뭐 하면 그냥 설명만 할 뿐입니다. A의 경우의 수가 B의 경우의 수보다 B의 경우의 수가 더 많다는 거지. 엄밀히 따지면 포함관계가 성립을 해야 됩니다. 경우라는 것은 케이스가 더 많다 이거야. 케이스가 더 많다. 알겠어요? 하지만 포함관계가 성립해야 된다.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야. 설명을 잠깐 할 거야. 그래서 이건 좀 이따 한번 설명을 할 거니까 무슨 말인지는. 일단은 자 P면 Q이다 하고 P가 Q에 포함된다는 것은 이건 똑같은 말이죠. 필요충분적 똑같은 말이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얘도 똑같은 말이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얘도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얘가 똑같은 말인 경우는 내가 제일 쉬운 표현을 찾는 게 중요하겠지. 그러지? 그래서 화살표가 선생님이 요렇게만 왔죠? 맞나요? 왜 그러겠어? 지금 실은 똑같은 말이면 아무데나 가도 상관없지. 아무나 가도 상관없잖아. 그러지? 하지만 순서는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다. 필요가 나오면 충분으로 가고 그 충분 순서가 참이 되니까 포함이 된다. 빨리 넘어가야 돼. 다 쓸 필요는 없겠지. 필요 나오면 충분 생각하고 충분 순서가 참이고 포함 관계. 그러겠지? 얘랑 똑같으니까 우리는 명제가 나왔고 P면 Q이다가 나왔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말 나왔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말 나오면 순서를 뒤집어서 어쩐다? 참이 된다 이 말이고 그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문제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출발하면 된다 이거지. 이해됩니까 지금? 똑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 이거죠. 이게 우리가 일단은
포함이 되면 그 순서가 참이니까 그 순서대로 충분 조건이고 그 순서가 뒤집으면 필요 조건이다 이거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얘를 뒤집으면 이게 뒤집은 게 참이게 되겠지. 그럼 뒤집고 충분이고 뒤집으면 필요 조건이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순서가 왔다 갔다 빨리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증명 용어 정의 증명 정리 뭐 이거는 뭐 냅둡시다. 아 기류법이 있네요. 기류법은 결론을 부정했습니다. 결론을 부정했어. 나는 여자인데 나는 남자라고 했어. 그 남자처럼 행동을 하는데 근데 무언가가 뭐가 발생해? 뭐가 모순을 발생했어.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이 부정한 게 잘못됐다 이거지. 이 부정의 뜻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부정의 단어가 어려운 거야. 아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보여준 것이 집합 기호를 보여준 거잖아. 부정에 대해서. 나는 A인데 내가 부정을 해서 A여라고 한 거 살았단 말이야. 근데 잘못돼 모순이 있다는 거지.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럼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거죠. 당연한 이론인데도 좀 어렵습니다. 기류법은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기류법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결론을 부정하고 계속 진행을 해. 계속 진행하다가 뭘 찾아? 잘못된 모순인 걸 찾은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처음에 결론을 부정한 게 잘못됐다 이거지. 이해됩니까? 알겠어요?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 합시다. 어.